카메룬의 한 시골 지역,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잡일을 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며 짐을 싸서 어딘가로 떠나려 하는 나디아와 그녀를 말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디아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손을 뿌리친 채 떠나는데요. 그렇게 떠났던 나디아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인 카메룬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디아에게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 아니냐며 비난했고 칭찬하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나디아에게 어떻게 불법적으로 번 돈을 매달 보내는 거냐며 아주 매너 없는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마을 사람들 손을 보니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디스크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이란 낯선 땅에서 성공해 고향의 가족을 돌보는 나디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나디아의 영화 같은 스토리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룬 쿤보에서 태어난 나디아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두웠던 저의 인생에서 빛을 비춰준 한국은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처음에 제가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가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말이죠. 심지어 마을에 기둥 같으신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한 반대를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고향 카메룬, 그리고 쿤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 청소를 합니다. 모유가 나오는 여자는 아이의 젖을 물리거나 돌봅니다. 남자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죠. 그리고 마을의 모든 집안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한국 생활을 경험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일하러도 가시고 사업을 하러도 또 국제 결혼을 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3명의 아주머니도 있어요. 물론 한국에 가셨던 분들이 전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셨습니다. 한국 이야기만 해도 어르신들은 예민해지셨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을 가겠다고 했으니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어른들은 저에게 없는 이야기도 하셨고 겁을 주기 위해 듣기에도 거북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계처럼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몰래 언제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은 아르바이트만 주 5일을 해도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을 남자들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많이 벌어봐야 150만 원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겠지만 같은 노동 대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요? 저는 약 2년 정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소통하는 데엔 문제 없다는 자신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카메룬에는 비공식적으로 타지에 취업을 도와주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아는 아저씨가 계셔서 오래전부터 가족들 몰래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원했던 한국에 일자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스피커나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에는 1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외국인은 저를 제외하면 한두 명쯤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다른 나라 언니들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카페 글에는 한국 공장,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때 겪는 여러 고충들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글이 많았고 저는 틈틈이 모든 글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읽고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생각해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을 잘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출근도 30분 일찍 하고 정해진 쉬는 시간이 아니면 농땡이를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깐 사장님도 좋게 보셨고 함께 일하는 언니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마치고 나가는 중이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보너스를 챙겨주시는 거였습니다. 또 나중에 휴가를 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도 보고 쉬다 오라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메룬에서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조심하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한국 사장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굉장히 젠틀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언니들도 정말 착했고요. 저는 그 공장에서 3년 정도를 주 6일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쉬던 중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8월쯤에는 검수할 물건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 일주일 정도 고향에 다녀와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월급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고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고향인 카메룬에 갈 거라고 하니 다른 언니들도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물과 짐을 가지고 카메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도착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동생들과도 즐겁게 이야기했고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틀 정도 되었을 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고부터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보냈거든요. 정말 필수품으로만 생활하고 악착같이 벌어서 보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어른분들, 특히 남자들이 제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었다고 소문을 내고 계셨던 겁니다.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제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 소문을 친구에게 듣자마자 찾아가 따졌습니다. 분명 제가 보낸 돈을 가족들끼리만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부모님께서 워낙 주변 분들을 잘 챙기시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많이 베푸셨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죽어라 일을 해서 가족들을 생각해 보냈는데 그런 소문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한 어르신에게 따지자 결국 말싸움으로 번졌고 소란의 마을 사람들은 저와 어르신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을 누가 퍼뜨렸냐고요. 결국 범인을 찾긴 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나름 제가 존경했던 아저씨이자 마을에서도 다정다감했던 몇 안 되는 어른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고 둘이 따로 만나 왜 그런 소문을 내었냐고 따졌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원래 마을에서 아저씨의 수입이 가장 좋았고 사람들은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 간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이 도움을 베푸셨고 거기서 오는 칭찬과 관심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홧김에 그러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걸 크게 생각했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동네 아주머니가 엿들었고 동네에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졌고 가족은 물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그런 거짓 소문을 내었다는 것에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와 아저씨를 마구 내려쳤습니다. 한참 맞고 있을 때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저는 깜짝 놀라 성급히 달려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제가 한국을 갈 때 위험하다는 소문도 그 아저씨가 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한국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직접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가본 결과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외국인이라 오히려 더 잘 챙겨주고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받았던 사랑은 어른들의 소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영화 같은 일주일 휴가를 보내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력도 있고 해서 근무 요일을 하루 줄였는데 월급은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보다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도 재밌고 저로 인해 가족들이 행복할 모습이 상상되니까요. 제 고향 카메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 오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미 경험을 한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카메룬에서 머나먼 한국으로 취업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디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앞으로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 사연 플레이리스트 감동 디스크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